철기 문화는 청동기 문화를 한 단계 앞선 기술이었으며 이러한 철기 문화는 농업 생산의 양을 혁신적으로 증대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철의 생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삼국시대 나라들은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토착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삼국의 과학기술은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창성 있는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가 일본의 덩이쇠를 비롯한 철제 도구를 수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철기 문화가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기구 외에도 백제는 칠지도, 고구려는 벼루와 먹, 신라는 약제학과 의학을 전수해 주었는데 이를 통해 그만큼이나 삼국의 문화가 꽃피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의 과학기술 발전도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백제에서 일본에 전해진 칠지도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철검은 양쪽에 3개씩 6개의 칼날과 가운데의 뾰족한 날을 합해 7개의 날을 가진 장검입니다. 4세기경 칠지도와 같은 크고 정교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재련과 주조 기술이 필요했으며 금으로 글자까지 새겨놓은 솜씨는 당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가 일본에 전한 과학기술은 칠지도 외에도 백제와 일본 사이의 사절단 목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 역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두 나라 사이를 오갔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5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는 동안 일본의 고대 과학기술은 백제의 학자, 과학자, 기술자 등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백제에 대한 정보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더 알아볼 수 있으니 백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부여박물관 탐방을 추천드립니다. 고구려의 과학기술 발전도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고구려의 천문도가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 천문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이 발달한 학문 분야였습니다. 특히 고대 중국의 유학자들은 하늘이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연현상을 발생시킨다 생각했고 황제의 행위를 천문현상과 연결지어 해석했습니다. 동양의 천문학은 위정자의 정치적 기능 중 하나로 부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삼국의 천문학은 선진문물의 모방 차원에서 중국의 천문학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고구려의 천문도는 고분벽화의 별자리 그림에서 석각천문도의 기록까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무용총의 별자리는 별을 원으로 표현하고 그 원을 3개의 선으로 이어서 나타냈는데 별을 둥글게 그렸다는 것은 고구려인들이 샤이팅 튜브라는 천문 관측 기구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용총에는 고대 동양에서 만들어낸 별자리와 별의 이름표 중 일부가 그려져 있었고 움직이지 않는 별자리인 28수가 있어 해와 달, 화성, 수성과 같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별을 관측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분벽화의 별자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모두 그려낸 석각천문도는 나중에 조선 초기의 천상열자 분야지도의 기초가 됩니다. 이를 통해 4세기의 무렵 고구려인들은 이미 별자리와 별을 육안으로 관찰했고 이것을 기록한 정밀한 천문도까지 보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천문도는 당시 중국에도 없었으며 이처럼 고구려의 천문학은 중국과는 별도의 독자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고분에 별자리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 고구려에 대한 정보는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같은 대형 박물관에서 더 알아볼 수 있으니 고구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형 박물관 탐방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독자적인 과학기술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라의 문화가 꽃피웠던 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유산으로 첨성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동양 최고의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는 경주에 가면 꼭 찾아보는 유적입니다. 천문대가 사람이 내부를 통해 오르내리며 꼭대기에 천문 관측기기를 설치하고 하늘을 관측한 천문대라는 해석은 첨성대에 대한 역사 초기에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조물을 상상한 첨성대 구조도략이라는 그림이 제시되었고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 유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첨성대의 구조는 위아래 기단은 정사각형, 몸체는 둥근 원통형으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지방의 고대 우주관을 반영한 형태입니다. 이때 구조적으로 새로운 면들이 밝혀지면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주장이 갱신되었는데, 첨성대는 내부보다는 외부를 중심으로 건축되어 직접 오르내리는 것이 아닌 첨성대 자체가 해식의 역할을 해주는 규표라는 것입니다. 즉, 첨성대는 태양 광선에 의해서 생기는 해 그림자를 측정해 태양 고도를 알아낸 다음 춘추 분점과 동하 지점 및 시각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쓰인 측경대였습니다. 경주는 이 외에도 신라가 뛰어난 과학기술을 지녔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문화재들이 아주 많습니다. 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 1등으로 손꼽히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첨성대 외에 신라의 과학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장소는 불국사 석가탑이 있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탑 자체만으로도 건축기술에 있어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더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란이경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기록을 깨는 문화재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견을 통해서 신라가 뛰어난 인쇄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높은 인쇄술은 그 후 시기인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는데요.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은 한국의 목판 인쇄술이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당시 거란의 침입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자 불교의 힘으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팔만대장경은 경판의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이를 보존하는 건물의 위치와 통풍 정도, 습기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작품입니다. 고려시대의 목판 인쇄술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학생들은 합천해인사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